네, 이번 시간에는 바이패드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정말 초보자들을 위한 영상이니까 약간 어느 정도 하시는 분들은 뭐 굳이 큰 도움은 안 될 겁니다. 제가 생각해 보니까 처음에 기초를 알려드리다가 갑자기 리깅으로 갔어요. 스킨이나 리깅. 그 사이에 바이패드에 대한 그런 개념, 그리고 그런 정리 영상이 없었는데, 그거를 이제 지금 한번 해볼게요. 그냥 제가 아는 것만 알려드릴게요. 자, 여기서 크리에이트 가서 제일 오른쪽 시스템 본 밑에 있는 바이패드를 클릭을 하시면은, 클릭을 하고 나서 드래그를 쫙 하면은 인간 형태의 본이 나옵니다. 본이 나오면은 이 안에 있는 거랑 이 겉에 있는 애가 있는데, 요놈이 펠비스라는 엉덩이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요놈이 컴이라고 이제 우리가 불리는 컴이라고 하는데, 보통 애니메이션 줄 때 컴을 이제 주로 위주로 많이 사용하죠. 아무튼 월드축으로 바꿔서 일단 X축, Y축 0으로 한 다음에 높이는 그냥 지면이라고 생각하고 맞출게요. 자, 이렇게 되면은 이제 수정을 해야 돼요, 우리가. 예, 스파인이 이제 상체가 본이 4개인데, 뭐 이런 걸 수정하든지, 팔의 길이, 손가락, 뭐 이런 사이즈 조정, 예, 그런 걸 하기 위해서는 이쪽 모션을 가셔서 바이패드에 피겨 모드라고 있어요. 요거를 클릭을 해야지 수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수정을 할 수가 있는데, 요것도 다시 트랙으로 영영 맞추고요. 아무튼 피겨 모드를 켜야지 사이즈 조정이 가능하다 혹은 수정이 가능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측에 스트럭처가 있는데 스트럭처인가요? 아무튼 그거를 클릭하시면은 뭐 목의 길이 이거 가지고 이제 뭐 동물도 할 수가 있고 용도 할 수가 있고, 일단 사람 기준으로 생각해서 해볼게요. 보통 사람에서는 스파인 2개나 혹은 3개를 쓰는데, 뭐, 3개가 제일 많이 사용하는 것 같기도 하고, 뭐, 2개도 많이 사용하고요. 그리고 바디 타입은 남자가 있고, 여자가 있고, 클래식이 있고, 그냥 스켈레톤이 있는데 보통 클래식으로 많이 사용하죠. 그리고 렉은 당연히 다리 하나가 더 들어가서, 사족 할 때 이제 주로 사용하고, 테일 링크는 약간 꼬리, 네, 원숭이라든지 용이라든지 아무튼 꼬리 달린 거를 할 때 테일 링크를 사용하는데, 보통 테일보다는 그냥 본을 박아서 주로 많이 사용을 합니다. 테일이나 여기 저기 뭐야 엑스트라 본 이런 애들은 버그가 있어가지고 그렇게 많이 사용은 안 하더라고요. 근데 사용하시는 분들은 또 사용하고, 근데 회사 쪽에서는 아무래도 버그 엔진에 이제 커밋을 할때 FBX로 뽑아서 이제 커밋을 하면은 어떠한 이제 트러블이 생기거나 버그가 생겨서 보통은 본으로 많이 작업을 해요. 그 다음에 요거는 포니테일, 이것도 또한 마찬가지고요. 그냥 뭐 추가적인 그런 본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간단하게. 보통 많이 안 사용하고, 손가락 개수는 당연히 5개죠. 뭐 캐릭터에 따라 뭐 손가락이 3개가 될 수도 있고, 이제 5개가 될 수도 있는데, 보통 모바일 게임 같은 경우는 손가락은 5개 다 안 쓰고 보통 3개 쓰죠. 이걸로 벙어리 장갑으로 이제 처리를 합니다. 마디는 2마디로 많이 하고요. 그래서 이렇게 사이즈 조절을 이런 식으로, 벙어리 장갑 이런 식으로 많이 해요. 아무튼 일단 보통은 손가락 실제 인간은 5개고 마디도 3마디인데, 네, 이거는 뭐 포플에서는 이렇게 하죠. 최적화 때문에 보통은 2마디로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거는 발가락이 5개는 필요 없죠? 네, 발가락은 5개가 필요 없어요. 보통 하나로 하고, 여기에서 마디도 하나로 한 다음에 여기서 사이즈 조정을 해서 발가락을 표현하죠. 이런 식으로. 그리고 요거는 프랍이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추가적인 무기나 뭐 방패 뭐 이런 거를 이제
여기 풀압이라는 걸로 스킨 값을 매길 때 사용하는데 이것도 사람마다 다 달라요. 풀압으로 사용하는 사람도 있고 그냥 본을 박아서 링크 컨스트레인 걸어서 그냥 하시는 분들도 있고 이건 자기 마음입니다. 네. 풀압이 편한 사람은 풀압으로 쓰고요. 이건 2개냐 3개냐인데 아무튼 뭔가 무기라든지 방패라든지 이런 것들을 세팅할 때 사용하는 거다라고 하시면 되고 밑에 있는 거는 우리 발목 이렇게 맞출 때 발 위치 맞추려고 할 때 사용하는 거고 밑에 거는 크기인데 보통 이거는 거의 안 써요. 네, 이 크기는 거의 안 쓰고 발목 같은 경우는 이제 리깅 작업할 때 약간 조금 밀어줘야 될 때 뭐 그럴 때 종종 쓰고요. 그다음에 여기 뭐 팔 없는 캐릭터 할 때는 여기 제일 위에 있는 암스 체크 해제하면 팔이 없어지고요. 다리는 못 없애요. 네, 다리는 못 없애고 팔은 없앨 수 있습니다. 이거는 뭐 새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하고 본을 받거나 그리고 밑에 있는 거는 폴핏해서 사족할 때 우리 손가락이 약간 엄지 손가락이 앞으로 가지는 그런 역할을 해줍니다. 엄지손이 이쪽인데 이제 사족용으로 이렇게 바꿔버리면은 이렇게 앞으로 배치가 되고요. 이런 기능이 있고 또 알아야 될 게 엑스트라 본은 그냥 추가 본인데 카피 페이스트를 할 수 있는 본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근데 거의 안 사용해서 이런 거는 저도 포폴 때는 상관없는데 회사 입장에서는 거의 쓰지는 않아요. 그냥 추가 본인데 바이패드처럼 쓸 수 있는 추가 본, 네, 말 그대로 엑스트라죠.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알아야 될 거는 딱히 없네요. 네. 자, 이 다음에 뭐 이제 세팅이 이렇게 끝났다고 칠게요. 세팅이 이렇게 끝났다고 치고, 솔리드. 그리고 이제 바이패드 들어가서 우리가 여기 기능들을 보면은 키 인포가 있고 일단 먼저 알아야 될 거부터 갑시다. 바이패드 피규어 모드는 그 수정하는 거라고 이제 보시면 되고 나머지는 다 무시하고 이 세이브 파일은 바이패드 애니메이션을 줬으면은 그 애니메이션을 그대로 저장을 한다. 그리고 나중에 불러올 수 있는 그런 기능이에요. 그냥 바이패드에 작업한 애니메이션을 저장할 수가 있다. 그런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고 얘는 불러오는 거고 일단 핵심은 요거고 그 다음에 트랙은 컴 여기 안에 있는 컴을 바로 이렇게 잡아줄 수 있는 거 자물쇠는 난 애만 만지겠다. 그러면 좌우는 못 움직이네. 키가 안 들어가요. 네, 키가 안 들어갑니다. 빨간색이 없죠 지금. 키가 안 들어가요. 위아래 혹은 회전만 들어가기 때문에 보통은 이거 다 클릭하고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고요. 저 같은 경우는 그냥 작업하면서 어차피 이걸로 바꾸니까 단축키로. 네, 그럼 아무튼 컴을 움직일 때 이동값, 회전값 이럴 때 쓰는 거고요. 바로 지정할 수 있게. 카피 페이스트는 말 그대로 그냥 V 복사해서 붙이는 거고 왼쪽 거는 부분 복사, 얘는 전체 복사. 트랙 같은 경우는 거의 많이 사용 안 하니까 무시하셔도 되는데 그냥 그대로 똑같이 복사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팔 애니메이션을 이렇게 줬다고 칠게요. 이렇게 위아래로 가는 애니메이션을 줬다고 치면은 파란색에서 똑같이 이 모션이랑 똑같이 하겠다. 이 모션을 똑같이 파란 쪽에 주겠다 하면은 그냥 트랙으로 가서 복사 반대 붙이기 하면은 똑같이 이렇게 돼요.
네, 이런 개념이에요. 별거 없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바이패드 예를 들어서 어떠한 포즈를 정했어요. 포즈를 만들고 나서 뭐 예를 들어서 대충 할게요. 이런 포즈를 하고 복사를 했어요. 근데 요거로 클릭을 안 하면은 이 컴에 우리가 변화를 줬던 게 인식이 안 돼서 그냥 포즈만 복사가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만들고 아까 저장했던 거를 불러와도 컴은 그대로예요. 포즈만 바뀌어요. 근데 요거 밑에 거를 이동값, 위아래값, 회전값을 다 똑같이 불러오겠다 하고 붙이게 하면은 아까 제일 저장했을 때 그 포즈랑 컴의 위치값, 회전값 이렇게 다 똑같아집니다. 그냥 컴을 갖고 오겠냐 말겠냐 그런 의미라고 보시면 돼요. 나머지는 모르고 무시하시고 코토니움 오일러 이것도 무시하시고 굳이 알 필요는 없고 쓸 일도 없고 쓴 적도 없어요. 가끔가다 쓸 때도 있긴 하지만 거의 안 쓴다고 보시면 되고 키인포 같은 경우는 우리 발이랑 팔 요거를 이제 프리키로 하느냐 FK로 하느냐 IK로 하느냐 그거를 이제 정해주는 거고 그냥 키 조정하는 거예요. 키. 그리고 TCB도 여기서 조정을 하고요. 팔 같은 경우는 팔이랑 다리 같은 경우는 이제 IK가 먹히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 슬라이딩 키가 있어요. 이게 IK고 그 다음에 프리키가 FK. 그래서 슬라이딩 키를 누르면은 노란색으로 바뀌고 플랜티드 키는 주황색. 전 위치값에 슬라이딩 키랑 똑같이 동일하게 맞춰주겠다라는 의미로 만약에 여기서 플랜티드 키를 누르면은 이쪽 노란색 키랑 똑같이 돼요. 위치값이 이런 식으로 그런 개념이고 요거는 키를 지우는 거고요. 예를 들어서 이 컴에도 색깔이 있거든요. 보시면은 지금 빨간색, 노란색, 초록색이 있어요. 빨간색은 이동값, 좌우 이동값, 노란색은 위아래 이동값, 초록색은 회전값. 요거를 이제 색깔로 표현하는 건데 만약에 카피 페이스트해서 전체를 복사해서 붙여버리면 세 개가 동시에 찍혀요. 이런 식으로 이게 색깔이 지금 빨간색, 그 다음에 초록색, 노란색 이렇게 합쳐져 있죠. 여기서 만약에 나는 녹색만 지우고 싶다 하면은 여기 트랙 셀렉션에서 회전만 클릭을 하고 휴지통을 클릭하면은 초록색만 없어집니다. 이런 식으로 해도 되고 아니면은 마우스 우측 클릭 피터 가서 그냥 트랜스폼만 클릭을 한다. 그러면은 이렇게 이동값 높이랑 이동값이 합쳐진 거랑 회전값이랑 이렇게 분리돼서 나오거든요. 이런 식으로 원하는 것만 지워서 다시 얼키로 불러올 수도 있고요. 그래서 부분 삭제는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TCB 같은 경우는 그냥 어떻게 쉽게 생각하면은 그래프 정리할 때 사용한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사용했던 우리 커브 에디터. 여기는 바이패드 같은 경우는 이것도 쓰긴 하는데 워크벤치로 많이 쓰거든요. 이쪽에 믹서 오른쪽에 있는 워크벤치로 이제 여기에서 그래프를 수정하는데 여기에서 TCB를 막 만지면은 변해요. 그래서 애를 만지면 어떻게 변하구나, 애를 만지면 뭐가 변하구나 이런 식으로 이제 알아가셔야 돼요. 이럴 땐 이렇게 하면 됩니다. 물론 그런 것도 있긴 한데 제일 좋은 거는 막 만져가면서 이런 식으로 하면은 이런 효과가 있네 이런 거를 혼자 터득을 하셔야 돼요. 왜냐? 제가 그렇게 했거든요. 누가 안 알려줬어요. 그래서 이런 변화 보면서 이런 식으로 하면은 애가 그래프가 이렇게 되니까 움직임이 어떻게 되겠네? 뭐 약간 이런 식으로 알아두시면 됩니다. IK 같은 경우는 일단 여기 네모난 것은 피부 셀렉션 여기 발이라든지 팔이래 손이라든지 발 같은 경우는 이제 피봇이 있는데 슬라이딩 키를 찍을 경우 이 피봇 포인트가 있는데 이거를 이제 수정하는 거예요.
여기로 갈 거냐, 중심축이죠. 네, 중심축을 이 빨간 점으로 해서 회전값을 줬을 때 이 빨간 점 기준으로 얘가 회전이 들어가는 거예요. 손 또한 마찬가지고요. 네, 그런 개념이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select IK 오브젝트는 뭐 슬라이딩 키를 줬을 때 내가 지정한 것을 따라가겠다. 그런 개념이에요. 예를 들어서 박스를 하나 만들고 여기다가 이 손이 바이패드도 움직이네. 손이 만약에 여기다 슬라이딩 키를 찍고 이 박스를 따라가게, 그러니까 박스가 기준인 거죠. 박스가 손을 따라가는 게 아니고 손이 박스를 따라가게끔 그렇게 하려면은 요거를 클릭을 하고 그 다음에 오브젝트를 클릭을 하면은 OK를 눌러서 슬라이딩일 때만 돼요. 만약에 이게 프리키면은 박스를 안 따라갑니다. 안 따라가죠. 내 손에다가 이제 슬라이딩 키 IK를 걸고 박스를 움직이면 손이 이렇게 따라가요. 누가 주인이 되겠냐? 그럼 박스가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뭔가 두 개의 무기, 예, 두 손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무기를 들거나 아니면 두 손이 필요한 것 같은 경우 그럴 때 주로 많이 사용하는 기능입니다. 그 다음에 또 알아야 될 게 풀압은 아까 말했던 풀압인데 이것도 알려드려야죠. 중요하니까. 아까 이렇게 만들었을 때 풀압을 하나 만들었어요. 이걸 검이라고 칠게요. 검. 네, 이거를 소드라고 치면은 이 소드가 오른손으로 붙어서 따라갈 건지 왼손으로 붙어서 따라갈 건지 혹은 월드에서 지 혼자 놀던지 그거를 정해주는 건데 일단 키가 있어야 돼요. 키가 무조건 있어야 됩니다. 그걸 정하려면. 그래서 키를 찍으면 이렇게 생기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제 나옵니다. 포지션만 할 거냐, 로테이션만 할 거냐. 포지션과 로테이션 동시에 주로 하죠. 그래서 이 풀압은 무조건 오른손으로 영향을 다 주겠다면 회전값이랑 이동값 그럼 다 오른손으로 바꿔요. 그러면은 이 오른손이 이 검을 조종하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왼손으로 바꾸면은 왼손이 주인이 되는 거예요. 레프트 핸드 하면은 오른손이랑 무관 왼손을 따라서 이렇게 움직입니다. 만약에 월드로 하면은 이제 월드가 주인인 거죠. 그러니까 지 혼자 노는 거죠, 뭐. 그래서 아무런 영향이 없는 지 혼자 놀죠. 이렇게 절대 움직이지 않아요. 월드로 바꿨으니까. 그래서 만약에 0프레임에서는 월드 10프레임에서는 오른손을 따라온다. 이런 식으로 이제 할 수가 있는 거죠. 여기서는 안 따라오다가 이런 개념이에요. 근데 이게 장단점이 있는데 링크 컨스트레인이 본으로 만들어서 링크 컨스트레인이 해서 좋을 때도 있고 본이 좋을 때도 있어요. 네, 그리고 뭐 동시에 둘 다 쓰는 경우도 있고 뭐 아무튼 그거는 자기 본인 스타일대로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밴드 링크는 이 밴드 스파인을 어떻게 돌릴 거냐 그런 용이고 하나만 돌려도 다 순차적으로 돌게끔 할 수 있는 거가 있고 오른쪽 거는 그냥 낱개로 지 혼자 따로따로 돌릴 수 있는 아무런 영향 없이 그런 기능이고 나머지는 안 써봐서 모르겠네요. 이 두 가지만 많이 썼지. 요거는 이제 부위별로 키를 찍는 건데 안 써서 안 알려드릴게요. 잘 안 써요. 진짜 저 같은 경우는 안 써요. 네, 그냥 이 상박의 키랑 하박의 키를 따로 주겠다. 뭐 예를 들면 뭐 스파인의 키를 따로 주겠다. 왜냐면은 바이패드 같은 경우는
동시에 키가 찍히기 때문에 예, 그게 좀 불편할 수가 있잖아요. 난 이 발에만 키 주고 싶은데 그럴 때 이제 요거를 체크를 해서 얘는 별개로 하겠다라는 건데 저는 진짜 이거 써본 적이 없어요. 예. 그래가지고 딱히 뭐 추천하고 싶지도 않지만 네, 뭐 사용하시는 분들은 사용을 합니다. 근데 뭔가 순차적인 애니메이션 줄 때 레이어는 말 그대로 레이어고요. 레이어는 뭐 제가 애니메이션 영상 뭔가 수정 작업할 때 뭔가 다 만들어진 상태에서 뭔가 흐름 변화, 방향성, 뭔가 순차 변화 뭐 이런 거를 다 그리고 나서 수정할 때 네, 포토샵의 레이어 같은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때 사용하는 거고 뭐 하고 컬랩스가 이제 그걸 저장한다 수정한 거를 델리트는 그냥 안 하겠다 이런 개념이고 나머지는 뭐 안 써봐서 모르겠네요. 네, 이런 식으로 모션 캡처도 써보긴 했는데 뭐 딱히 필요 없고 네, 이것도 안 써봐서 모르겠고요. 자, 일단 제일 중요한 거를 일단 언급을 드렸는데 도움이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영상 여기까지 찍고요. 나중에 또 생각나는 거 있으면 다시 영상을 찍도록 하겠습니다.